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방산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미국 등 서방 국가의 협력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관리는 이러한 선택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러시아제 무기는 저렴하지만 잦은 수리가 필요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인도군이 서방 기술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운 전환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지보수 비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서방 친화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공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언급되던 K9 자주포 역시 올해 중으로 인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바지라 추가 도입 예산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언급되었던 K9 백문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최근 국경 지역 분쟁에 대해 완만한 합의를 보이는 듯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원한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라다크에선 2020년 양국 군인 간 일명 몽둥이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으며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에도 가입하여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줄이고자 여러 차례 외교적 군사적 협상을 벌였고 최근 라다크 순찰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브릭스 회의에서 이에 대한 협의를 보이는 듯 했으나 여전히 인도와 중국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K9 역시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 배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도군의 수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현재보다 최소 200여 기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이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KF-21 전투기 수준으로 지상공격과 공중공격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산 KF-21 전투기는 가장 적합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양의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경계지역에 배치하던 어마어마한 물량의 전투기를 뒤로 물렸지만 여전히 경계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수많은 중국산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국방장관은 최신형 전투기의 요구 조건 언급하였는데요. 그가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투기가 현재 지구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입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 최대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공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국산이 아니라 효용가치가 높은 전투기라는 뜻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분명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 발언으로 인해 KF-21 전투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들도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서 400대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기체라고 전망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이력이 그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 국가의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인도 정부는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전투기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경계보를 내렸는데요. 중국의 국영 언론들은 KF-21 전투기 블록1의 시제기인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출격을 마쳤으며 실전 배치 전투기 조립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인도가 도입한 한국산 자주포에게 처참하게 패한 이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비슷한 방산 시장에서도 중국과 한국산 무기는 늘 충돌하고 있는데요. 후발주자인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내놓을 때마다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인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하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언론들은 한국과 인도의 긴밀해지는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한국 간의 군사동맹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련한 양국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특이하게도 한국 국내 언론보다도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만큼 중국 측에서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원만한 관계로 돌아설 것 이야기하였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왔던 경계심이 쉽사리 풀어지지 않았으며 국방력 강화로 미리미리 군사대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중국과 인도 국민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인도 현지 언론 매체들은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의 KF-21 전투기 밖에 없다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내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시기까지 고려하여 한국 전투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인도는 각종 매체의 반응을 전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갈등을 이어가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뇌리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방산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도군이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 이후 한국산 무기라는 중국은 공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1순위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인도군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잠깐 중단되었었는데요. 사실 인도의 속사정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 시장의 혈안과 비슷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지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이 보장되는 국가의 전투무기를 구입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나라를 찾자니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구매해간 K9에 대해 한국은 유지보수와 그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KF-21 전투기가 양산되는 2026년까지 현재 가진 라팔 전투기 30대로 버티며 KF-21 전투기를 인도받으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만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위기로 내몰린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KF-21 전투기라는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KF-21 사업을 추진하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KF-21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현재 KF-21 블록원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출 제약을 받게 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미국산 무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 매체가 분석한 가능성도 터무니없지 않으며 미국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수출허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될지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속도를 본다면 빠르게 수출이 실현화될 것 같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던진 한화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량은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기대를 가지게 만들 만큼 충분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창원 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출하식에 선보인 1만 번째 엔진의 주인공은 공군 TA-50 훈련기에 탑재될 예정인 F404 엔진이었습니다. 당시 출하식 직후 KF-21 전투기에 장착할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까지 진행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4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 총 1만 대 생산에 성공하며 엔진 기술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항공엔진 관련 업체는 일본 IHI,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엔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와 함께 한국산 엔진을 제작할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서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고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 역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도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고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술에 대한 성과가 나면서 대한민국도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부품 시장과의 관계에서 갑질을 이겨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 역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방산무기 체계에 관하여 재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국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이런 우려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만들기 전에는 소위 갑질이라 할 수 있는 불쾌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이는 군사 무기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F-16 전투기와 F-15K는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이었지만 가동률은 고작 국산 FA-50 전투기에 비해 60% 정도로 미국 전투기의 가동률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KF-21 전투기와 달리 미국산 전투기는 고장이 나더라도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가져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미국에게 하나하나 문의해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실제 F-15K 전투기 성능 개량을 위한 가격은 공시된 가격보다 무려 3.6배나 높은 가격을 불렀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KF-21 전투기와 같은 대한민국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다면 한국은 아무 말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과거 20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0%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한번 구입하면 보통 30에서 40년간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 비용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는 봉인지를 붙이고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전투기가 불시착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체 조사를 해달라는 우리 공군의 정당한 요구조차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실전기체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 최첨단 전투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에 맞춰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장시키는 국가인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과 함께 빠르게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외산 무기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이것을 위해 한국이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합쳐져 한국의 엔진 개발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엔진 사업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사실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에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될 것이며 종국에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해체하고 만들어내는 단순한 공장이 아닌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만 개 이상의 정밀 부품들을 여러 형태로 혼합하여 조립하고 이를 항전 시스템과 연결하여 비행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아니면 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모든 것을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도약이 계속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이 강대국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